분식집에서 라면을 시키면 보통 김밥도 같이 시키게 되죠. 그리고 삼겹살도 많이 먹죠. 자, 지난달 외식 물가가 13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자, 집값 물가와 또 직결되는 가공식품 물가도 높은 상승률이 보이면서 서민 부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라면, 예, 김밥 같이 있어야 되고요. 삼겹살, 치킨 예. 등등의 것들 많이 드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예, 이게 먹거리 생필품들이죠. 예. 먹거리 생필품들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소비자 물가 1월 달에 CPI가 3.6%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외식 물가는 예. 지금 말씀하신 이 밖에 나가서 사서 먹는 이 외식 물가는 무려 지금 5.6%. 그러니까 일반 물가보다도 2배 정도 올랐고요. 또 뭐 일반 물가와 비교할 것도 없이 예. 5.6%라는 상승률은 이게 한 10여 년 가면 2배, 3배 이렇게 오르는 가격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예요. 우리 급여가 올라간다든지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도 외식 물가 상승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이제 품목별로 보면 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이 갈비탕. 아우, 예, 갈비탕 13%가량 올랐죠. 요새도 비싸던데 더 비싸졌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생선회라든지 또는 짜장면, 라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대부분의 외식 물가들이 급격하게 올랐는데 예. 자, 물가가 오르는 것은 두 가지 요인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는 지금 상품의 양이 적은데 돈이 많아서 그걸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예. 그러니까 현재 공급이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그래서 그 돈이 결국은 물가를 끌어올린다. 예. 양방향,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양쪽에 지금 인상 요인이 같이 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그게 있겠습니다. 쭉 오르는 거 보니까 안 오르거나 뭐 떨어지는 거는 뭐 상상할 수 없고요. 안 오르는 거 찾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안 오른 품목도 뭐 공산품 같은 거라든지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찾을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대세 상승하는 그런 상황. 거기다가 특히 이 생필품 관련한 물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예. 물가 상승 요인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국제 유가가 올라갔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 그런 말 많이 하죠. 예, 그 요인이 물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통계청이 이번에 발표한 근원 물가 지수를 통계를 보면요. 근원 물가라는 것은 농산물하고 국제 유가처럼 단기 변동성이 높은 이것을 뺀 그야말로 핵심 물가에서 코어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그러는데 예. 이것도 그러니까 국제 유가를 빼고도 네. 이게 3.0%가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히 통화량이 많이 풀려 있다라는 상황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공급도 부족한 데다가 돈까지 많이 풀려 있으니까 예. 결국은 이 시장에서는 물건 양은 적은데 그걸 사겠다는 유동성은 많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잠깐 짚으면 지금 뭐 밖에서 사 먹는 음식들이 대부분 올랐는데 예? 가공식품, 식용유 같은 것도 오르니까 그게 또 사 먹는 거에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 원료가 이렇게 오르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공식품 하면 우리 이제 뭐 국수라든지 네네. 식용유 집에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주로 들어가는 것을 가공식품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식 물가가 높으면 밖에 나가서 먹는 것 좀 최대한 자제하고 예. 집에서 우리 만들어 먹자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들어 먹는 가공식품 가격도 4.2%가 올라서 일반 물가 상승률 3.6%보다도 훌쩍 지금 더 올라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물가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제 오르게 되니까 특히 이 서민들이 이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 경제학에 엔겔 계수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네. 엔겔 계수는 전체 자기가 지출하는 거에서 먹고 사는데 얼마나 많은 걸 지출하느냐.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후진국이에요. 예. 그런데 외식 물가, 가공 물가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면 엔겔 계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GDP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예. 결국 삶의 수준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인플레가 주는 공포, 인플레
에 대한 좀 전 국민적인 인식의 전환과 대책 마련에 좀 서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2월 물가도 좀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2월 물가도 뭐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현재 지금 국제 유가도 90달러 이상으로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지금 통화량 증가 속도도 여러 가지 그 각 분야를 통해서 돈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새로 또 추경 14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14조를 지금 35조 정도로 늘리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뭐 추경에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물가 측면에서는 돈이 많이 풀리면 결국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유명한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 이코노미스트 시카고 대학의 이른바 프리드만 박사. 네. 프리드만 박사는 물가가 오르는 것은 항상 통화적 요인이다. 그러니까 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물가가 올랐다는 것은 돈이 많이 풀렸다는 것이니까 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일찍이 경계를 했는데요. 지금도 프리드만 교수의 주장이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들은 이제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될지 아니면 빚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네요. 청년들에게 빛을 보기도 전에 빚에 짓눌려 있다. 지금 네. 청년들의 예. 상황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학자금 대출 학생들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반 이상이 이제 저소득층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까지 받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상황이 어떤 거죠? 예,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예. 인생의 빛을 보기 이전에 빚에 눌려서 그러니까요. 그 빛을 피워보지도 못한다 이런 네.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그 또 생활비 이런 것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그 돈을 이제 학비를 제대로 낼 수가 없고 또 외지에 나가서 대학 생활을 하는데 들어가는 생활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니까 이것을 국가 금융 시스템에 의존을 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 대출을 받게 되면 그 이자가 만만치가 않은데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빚을 등에 안고 살게 되는 것이죠. 예. 물론 아예 대출을 안 해주는 것보다는 대출을 해줘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감사하기는 하지만은 네. 그러나 이 세상 나왔을 때 빚도 보기 전에 빚에 눌려서 산다. 이런 것을 우리 사회가 좀 더 전향적으로 해결을 하고 같이 사는 사회를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지금 전체 소득을 10등급으로 나누었을 때 가장 못 사는 사람 1등급, 2등급, 3등급 이 세 계층에 네. 지금 빚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고요. 아. 또 그다음에 최근에는 국가장학금이 많이 생겨서 예. 그나마 학비를 벌어서기 위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내는 빚은 좀 줄었는데요. 그러나 생활비가 예. 생계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생계비 쪽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부담이 상당히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명목으로 빌린 게 학자금을 내기 위해서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보다는 본인이 현재 생활하기 위해서 빌리는 것도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게 학자금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는 네. 미국이라든지 이런 그 서방 선진국보다는 학자금이 좀 낮은 편인데 또 네. 반대로 유럽은 아예 학자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간쯤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정부가 그동안에 국가장학금을 통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그 학자금 지원은 대폭 늘렸습니다. 또 성적 순보다는 예. 가정이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많이 대주는 이런 시스템이 전환을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비 문제는 지금 특별한 대책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생계비 때문에 도외지 나와서 학교 부근에서 공부하느라고 빚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를 보면요. 빅테크, 뭐 아마존, 구글, 뭐 지금 페이스북, 메타로 바뀌었고요. 그들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요동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물론 대기업이긴 하지만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는 상황은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미국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습니다. 네. 이 돈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당히 그 자금 유동성의 행로가 오리무중인 그런 상황인데요. 예. 거기다가 지금 미국 연준이 3월 달부터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긴축을 예고해놨거든요. 그래서 긴축을 갑자기 하게 되면 주가가 또 떨어질 수 있고 이래서 돈이 어디로 갈 줄 몰라 방황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금이라도 호재가 있으면 가격이 폭등하고
조금이라도 악재가 있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그야말로 널뛰기 장세거든요. 네. 자,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실적입니다. 예. 증권 시장에 가장 오래된 속담 그리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이 정시 투자 격언은 예. 실적 앞에 장사 없다. 아. 결국 실적이 좋으면 실적이라는 것은 매출, 네. 영업이익, 순이익 이 3대 지표가 있는데요. 이게 계속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예. 아무리 인기 있는 종목이라도 이게 나빠지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 같은 IT 대형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애플이라든지 구글 쪽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주가가 예. 많이 올랐습니다. 반대로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 또 페이팔 이런 쪽은 실적이 나빠 주가가 대폭락했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특히 요즘처럼 유동성이 많고 불안한 이런 시점에서는 어디가 실적을 더 많이 낼 것인가. 실적 따라 투자하는 실적 장세 이걸 흔히 뭐 가치 투자라고도 하는데 예. 가치 투자에 아주 신경을 좀 기울여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점점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왜 그런 거예요? 예. 페이스북이 지금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이 최근 한 4, 5년간 새로운 기술 진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하고 우리가 하는 SNS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이에 틱톡이라든지 중국에 있는 메신저도 많이 네. 컸고 그런 면에서 좀 혁신의 기회를 놓쳤고 IT 같은 경우에는 예. 하루가 다르게 이 변화하고 새로운 강자들이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또 최근에는 이 페이스북이 내부자 폭로가 많이 이어졌죠. 예.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이래서 이미지도 나빠졌고 특히 최근에 메타버스를 하겠다 해서 예. 회사 이름도 페이스북에서 메타 플랫폼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런데 이 메타버스가 앞으로 굉장히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좌우할 중요한 미래 먹거리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엔 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페이스북이 메타버스에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었는데 거기서 가시적인 투자 결실이 못 맺어지고 있다. 이래서 하루에 주가가 무려 26%나 대폭락을 하는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으로서는 중대한 위기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에는 화이자, 뭐 월트 디즈니, 코카콜라 이렇게 실적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여기에 영향 많이 받을까요? 저는 지난주보다는 영향이 훨씬 적으리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애플부터 시작해서 구글, 알파벳,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또 페이스북 이른바 FAANG이라는 기업, FAANG 이 초대형 뉴욕 증시의 대장주들이 실적을 발표했지만 이번 주는 화이자, 디즈니, 코카콜라는 그 다음 레벨이고요. 또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실적을 어느 정도는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OTT 아닙니까? 저쪽도 뭐 크게 실적에 높낮이가 없는 예년 평균 수준 이상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실적이 높아지거나 예. 실적이 낮아지면 주가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밤에 이번 주에도 계속 발표되는 뉴욕 증시의 4분기 실적 발표 이거 좀 예민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